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결혼자금 마련. 역시 우리 선배님이 사준 밥 너무 잘 먹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사줘야 되냐 이거? 근데 선배 너무 추워요. 추워. 나도 춥다. 게다가 마음도 더 춥고. 선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갑자기? 왜 선배는 결혼 안 해요? 야, 페트 폭행도 좀 살살 해라. 나도 결혼이 하고 싶지. 마음이 춥다 못해 아주 꽁꽁 얼어붙어서 냉기 봐라. 여기 냉기 확 나간다 이렇게요. 그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난 없어서 못하는 거고. 결혼이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지. 잘 생각해봐. 적어도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요거 아니 요거. 그렇긴 하죠. 전세금 최소 1억 필요하지. 생활비 필요하지. 자녀 교육비 필요하지. 각종 경조사비 필요하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어. 돈. 그 많은 자금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난 금융 멘토를 찾아가려고. 너도 같이 콜? 금융 멘토님! 우리는 이렇듯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려면 결혼자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초혼 연령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자금을 모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결혼자금 마련입니다. 챕터 1. 결혼 관련 통계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00년 15.5%, 2018년 29.3%, 2022년에는 34.5%까지 증가했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4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 이후로는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혼인 상태는 미혼의 비율이 44%로 가장 높고 35세 이상의 미혼 가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인구가 늘어난 것이 1인 가구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혼인율과 초혼 연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통계청의 혼인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2022년 기준 3.7건입니다. 1980년 10.6건, 1996년 9.4건, 2010년 6.5건, 2019년 4.7건에서 2022년 3.7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왔죠. 한편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1999년에는 남성 29.1세, 여성 26.3세로 남녀 초혼 연령 모두 20대였다면 2022년엔 남성 33.72세, 여성 31.26세로 모두 30대로 연령층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율의 감소, 초혼 연령의 증가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교육 수준의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고용 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신혼집 마련, 자녀 출산 및 양육 비용 등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비용이 많이 드는 생애 주기 중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만 15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를 묻는 물음에 남녀 모두 결혼 비용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는데요. 그렇다면 결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023년 웨딩 컨설팅 업체 듀오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결혼 비용은 3억 3,050만 원으로
이 중 주택자금은 전국 평균 2억 7,977만 원입니다. 전년 2억 4,019만 원보다 약 4천만 원 증가했는데요. 결혼 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부분인 주택 마련에 대해 살펴볼까요? 2021년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대출 보유 비중은 90.9%로 무주택보다 3% 높고 대출 잔액 평균은 1억 8,575만 원으로 무주택보다 약 1.4배 높습니다. 이처럼 큰 자금과 때로는 부채를 안고 시작해야 하는 결혼 생활은 경제적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집 마련은 정부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여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전세임대, 전세자금 대출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죠. 챕터 2. 결혼자금 마련 계획. 앞서 알아본 것처럼 결혼은 많은 비용이 드는 라이프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할 때 경제적인 문제를 겪지 않도록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볼까요? 결혼자금 마련 계획은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저축기간 정하기입니다. 언제 결혼을 할지 생각하고 이에 맞춰 기간을 설정합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남성의 초혼 연령은 33.72세, 여성은 31.26세였으나 각자 개인마다 결혼 시기나 상황 등이 다를 것이니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언제 결혼을 하게 될지 대략적으로라도 저축이나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계획해 보세요. 두 번째는 목표 금액 정하기입니다. 즉, 결혼 자금은 얼마가 들 것인가인데요. 자신과 가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2, 결혼 후 출발부터 든든하게를 참고해보세요. 또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살림 마련 등의 현실적인 목표 금액을 정해 결혼자금 리스트를 작성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기억해두세요. 세 번째는 매월 저축액 정하기입니다. 얼마씩 저축할 것인지 계산해서 생각해보아야 하는데요. 정해진 기간 동안 목표 금액을 달성해야 하므로 정기적금과 같이 안전한 투자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자금을 모으기 위해 매월 얼마를 저축해야 할지는 2가지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의 재무계산기 앱을 활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금 저축액을 간편하게 계산해보자면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기간을 3년, 5년, 7년이라고 가정할 때 1,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각각 이렇게 되는데 미리 준비할수록 부담이 덜어지겠죠? 마지막으로 4번째, 금융상품 가입하기입니다. 결혼자금은 비교적 단기 자금이지만 일정 기간 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할 자금이므로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더 비중을 둬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위험성과 수익성이 비례하므로 과도한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는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자금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은 자금의 규모와 기간, 개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는데요.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찾아 금융상품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추천과 권유로만 선택했다간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진행하며 금리 변동과 수익, 시장 상황의 변화 등 자신의 저축과 투자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오늘의 주제, 결혼자금 마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콕 집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수의 급격한 증가와 혼인율 감소, 초혼 연령 증가가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결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결혼자금 마련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1번 저축기간 정하기, 2번 목표 금액 정하기, 3번 매월 저축액 정하기, 4번 금융상품 가입하기의 절차를 잘 지키며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자금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빠르게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울수록 미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 잘 고려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결혼자금 마련. 감사합니다.